도끼 오른 이재명, 유혈 사태, 선동, 제가 물음표는 붙여놨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백골단 프락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서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부터 본인들은 일종의 판사 압박이 먹혀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나름대로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그 부분은 제가 오늘 혼술 시간에 그렇지 않다,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하루 종일 이 민주당이 전체 조직이 총동원돼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론전에서 주목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검찰 단계에서 법원 단계로 갔을 때 이 민주당이 법원에 대해서 협박을 했었죠. 그때 최고위원들 이은주, 김병주 이런 최고위원들이 만약에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면은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해서 협박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회유를 했습니다. 회유를 해서 법 왜곡죄에서 판사 빼주고 법관 임용 기준 확 낮춰주고 또 심지어 검찰의 예산은 다 깎으면서 법원 예산은 팍팍 올려주고 회유를 했었죠. 그 회유를 하고 또 전현희 같은 경우는 또 부담을 줬죠. 법원에. 대한민국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다. 그리고 탄원서 내용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죠.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재명이 유죄 받는다고 대한민국이 없어집니까? 대한민국 존립. 그런 식으로 지금 최근에는 해유하고 부담을 주는 쪽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이틀 남았으니까 협박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협박. 회유도 하고 당근도 주고 채찍도 때리고 완전히 이 판사를 지금 가둬놓고 마치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양 막 당근을 주기도 하고 채찍도 치기도 하고. 자, 법원 판사들 이 정도 되면은 자존심을 지켜야 되겠죠. 오늘 검찰이 정치적 기소에 따른 재판이다 이렇게 하면서 무죄 여론전을 대대적으로 펼쳤는데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게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 멘트를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이 무슨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이거를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그 위원장이 한준호입니다. 최고위원. 이재명이 최고위원 만들어준 새로운 신복 한준호. 11월 15일, 25일 이 선거법 이정교사 이 1심에 대해서 한준호는 두 사건은 말도 안 되는 기소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야당 대표 탄압 수작이다.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이다. 자, 그리고 일단 법원에 업소 호소를 합니다. 부디 법원은 올바른 판단을 통해 검찰의 사건 조작, 기소권 남용에 철퇴를 내려주길 기대한다. 공정한 판결로 보여달라. 이렇게 하는데 같은 회의에서 검사 출신들이 이 판사들을 협박합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협박을 합니다. 자, 양부남은 검사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호남 검찰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문재인 정부 때 승승장구를 했던 호남 검찰의 대표적인 인물 검사장까지 지낸 양부남이 자기가 몸담았던 검찰의 후배들을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사건 조작하는 집단으로 매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양부남, 협박, 사법부가, 자, 이제 사법부가 주어가 됩니다.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이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는다. 자, 사법부가, 법원이 1심 선고를 내리는 법원이 이 정권, 윤석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그러면은 검찰이 기소한 것이 사법 살인을 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가 몸담았던 검찰 후배들이 사법 살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법원이 동조를 하면은 흑역사가 된다. 후배 검사들이 사법 살인을 하고 있다.
이 말까지 합니다. 양분함.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 권력을 행사해서 존재의 의미가 부정됐다. 자기가 몸담았던 검찰 존재의 의미가 부정됐다.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법부도 그런 경우를 당할 거다. 사법부도 유죄 판결을 내면은 존재의 의미를 부정당할 거다. 전 검찰 없애버리겠다고 하죠. 검찰청. 이 법원도 아마 폐지를 하겠다고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탄핵하겠다는 협박입니다. 자, 이틀 남겨두고 갑자기 또 협박이 막 시작이 된 겁니다. 양분함이 100만 명이 이재명의 무죄 촉구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엄중히 받아야 한다. 자, 100만 명 순 가짜죠. 막 중복 서명을 하고 심지어 저한테까지도 서명해달라고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 있는 이게 더민주 혁신회의라는 그 돌격대에서 하는데 거기에 있는 소속된 그 민주당 의원들이 연락처 있는데 전부 다 보내가지고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는 막 중복 서명 하도록 해가지고 지금 100만 명 겨우 채웠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거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 사법 살인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국민 신뢰와 존경을 받는 계기가 되길 촉구한다. 사법 살인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급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검사 출신이죠. 이건태도 증거로 보나 법리로 보나 무죄 선고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법원이 검찰이 정치탄압 수사 기조에 경종을 올려주리라 믿는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 1심이 지금 유죄가 나오면은 이재명은 바로 탄핵 정국으로 갑니다. 탄핵 정국으로 가 뿐만 아니라 1심이 유죄가 피선거권이 되면은 이재명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정치적으로 탄핵 정국으로 가고 또 하나는 사법부에 대한 엄청난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 극심한 또 그 동시에 극심한 사회 혼란을 지금 유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지금 정차 토픽 도끼오른 이재명 유혈 사퇴 선동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써드렸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자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민노총 지난 주말에 민노총 집회가 있었죠. 민노총 집회에서 민노총이 당초에 사실상 민주당과 같이 한 겁니다. 민노총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민주당 했으니까. 그런데 민노총이 그 집회에서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차선을 점령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을 했죠. 그래서 경찰이 105명이 다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인 이렇게 진압을 했다. 이러면서 이재명이 한 말이 섬뜩합니다. 최고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1980년대 폭력을 유발하는 폭력경찰 그 모습이 떠올랐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수의 경찰들이 중무장을 하고 시위대를 파고들고 시위대를 좁은 공간에 가두려고 하고 급기야 국회의원을 현장에서 폭행 사가탄 주머니를 옆에 찬 이건 이제 과거 80년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하는 겁니다. 사가탄인 게 제루탄이죠. 주머니를 옆에 찬 소위 백골단이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고 연행하려고 대기하고 시위대들이 평화 시위를 하면 시위대 속에 사복 경찰 프락치들이 침투를 해서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게 먼저 화염병, 돌을 던지고 그것을 빌미로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던 그 현장이 떠오른다. 이재명이 64년생이니까 81학번, 83학번 될 텐데 그때 이런 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폭력 진압과 폭력 시위 사주를 자행했던 80년대 경찰과 비교를 하면서 경찰의 표정이 바뀌고 있다. 누군가가 지휘하지 않았겠느냐. 이제는 거리에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서 조만간 경찰에 구타당하고 다치고 피 흘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상당히 좀 섬뜩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윤석열 정권은 군을 동원해서 전쟁을 유발하려 하는 것 같고 경찰을 동원해서 폭력을 유발하는 것 같은데 대체 국정을 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느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골단 떠오르시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학교 안에서 집회를 해도 체류탄을 쏘면서 백골단이 진입을 해서 막 끌고 갔죠. 곤봉으로 막 내리치면서. 이게 그때 백골단이 헬멧을, 보호용 헬멧을 하얀색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백골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백골단으로 불렀고 무술경관들이었죠. 그리고 체류탄을 뒤에서 그때 지랄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락 쏘는 거. 그거를 막 쏘고 나서 학생들이 괴로워하면은 백골단이 이 방독면 쏘고 들어와서 무차별로 군봉으로 쳐서 끌고 가는 그 모습이죠. 그걸 지금 이재명이 지금 시대에 윤석열 정부에 그 백골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프락치. 그때 학생들이 평화 시위를 하고 있으면 뭔가 경찰이 진입을 해야 되는 빌미를 줘야 되니까는 그때 사법경찰들이 학교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사법경찰들이 그때 뉴스위크나 타임 같은 이런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올려놓고 이제 구독받는다고 하면서 사실상 경찰이었습니다. 사법경찰들이. 그래서 막 동태를 살펴갔는데 평화 시위를 해도 그쪽에서 먼저 사법경찰이 화염병 같은 것을 던져서 진입을 하는 명분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년대에 그 일이 마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이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혼란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냥 현실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하는 이재명의 언행이 모두 다 완전히 도안에 들어서 마지막 도끼를 품듯이 내뿜고 있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다. 대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SNS에 글을 올려서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저도 좀 동의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재명이 80년대 폭력경찰 운운을 하는 것은 유혈 사태를 선동하기 위한 거다. 자, 이재명은 지금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은 이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죠. 근데 탄핵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일단 자기들이 아무리 조국당하고 이렇게 해봤자, 국민의힘 108명 중에서 8명이 이탈하지 않으면은 국회에서 소추안이 통과가 안 될 뿐더러 하나 통과가 돼도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뻔하죠. 기각할 게 뻔하기 때문에 탄핵이 안 되니까 어쨌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다. 거기에 다시 그것을 어떤 플랜 B, 사회 대혼란을 유도하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으면 조금 전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집회에서 민노총의 조직력을 빌려가지고 시위를 하는 그것도 이제 막 시작을 한 겁니다. 1심 나오기 전에 시작을 한 겁니다. 1심 나오면은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폭력 정치를 소환하고 싶은 것인가 이런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법 폭력 행위로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한 것은 애써 눈 감으면서 80년대 폭력 경찰을 운운하며 유혈 사태를 바라는 듯한 선동에 나섰다. 특히 이재명이 이런 말을 했죠. 조만간 경찰에 구타당하고 다치고 피 흘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이 말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그건 암시적인 선동이다. 오히려 선동이다 그것이. 제1야당 대표가 나서서 불법 시위를 두둔하고 프락치, 백골단 이런 낡고 자극적인 용어를 동원을 하면서 가격 행동을 조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80년대식 폭력 정치를 부활시킨 것은 오히려 이재명 자신이다. 지금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법원을 압박을 하고 있죠. 야권 전체를 극한 투쟁으로 내무는 모습에서 다가올 법의 심판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하다. 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뭐든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야권의 총동원령을 내려서 뭐 공조하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지만 반응은 냉담하죠 지금. 재판을 앞둔 피고인이 사회 질서를 흔드는 모습에 국민은 이미 등을 돌렸는데 이재명과 공동운동 운명체가 되어버린 이 사람들은 계속 끈을 잡기 위해서 어떤 본인들이 구속되지 않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끈을 잡기 위해서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혈 사태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사법살인. 자, 사법살인. 이 사법살인은 과거에 독재 정권 시절에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건데 이재명은 지금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재판을 받는 것들이 무슨 뭐 민주화 투쟁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면 노동운동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본인 인허가 장사해가지고 자금 만들고 또 어떻게 대통령 돼 보려고 북한에 가려고 북한 조선노동당에 돈 주고 뇌물 주고 그리고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에게 나를 초청해달라고 공문 보내면서 한반도 평화에 헌신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한 그 사건들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 중인 건 법인카드 가지고 소고기 사고 이런 걸로. 그런데 무슨 마치 이 민주화 투쟁을 한 것처럼 그렇게 왜곡을 하고 선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정치 핫토픽은 이 도끼 오른 이재명의 유혈 사태 선동. 여기에 절대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법원의 1심 판결이 이제 모레 나오면은 어떤 본인이 벼랑 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벌일지 모르는 이 상황인데